예,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제가 2020년에 일단 유망한 업종군들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일단 단기 조정으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대한 기로에 이제 지금 좀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시장 조정이 미국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 2개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을 해서 이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좀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이제 이 뉴스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란의 군부 실세가 일단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공습에 사망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뭐 이렇게 지금 네이버라든지 뉴스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일까요? 이런 생각이 잘 좀 드는데,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수혜죠. 보통 이제 정유주라고 하는데, 정유주는 여기서 유가 상승 부분에서 단순히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수혜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팔 석유를 뭐 어제 산다든지 아니면 뭐 그제 산다든지 아니면 오늘 살 걸 오늘 새벽에 뭐 석유를 산다든지 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전쯤에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게 석유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3개월 전에는 유가가 싸져 있다가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싸게 샀던 유가 자체를 비싸게 팔 수 있는 효과 자체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석유 같은 경우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요즘 저번에도 제가 조선주 얘기를 언뜻 해 드리긴 했는데,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벌크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준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중국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물동량이 그다지 많아지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선박들을 좀 수주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석유 이렇게 돼 석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석유 관련된 일단은 뭐 시추선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운반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밀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일단은 석유라고 하면 중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쵸?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오펙 국가들의 석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사실 요즘은 굳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세일 오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루에 그 오일을 생산하는 생산량으로 보면 아마 지금 사우디나 미국이나 비슷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조금 더 많든지 뭐 그런 식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조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슈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092.19포인트로 1.33% 올라서 오늘 새벽에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가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죠. 시진핑하고 이제 사인하기로 했다. 백악관에서 그 사인을 하는데, 물론 시진핑하고 사인하는 건 아닙니다. 루허 부총리가 와서 백악관에서 15일 정도에 일단 사인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강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냐? 사실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를 할 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한 6% 정도 나오면 여기에 지금 자산을 넣으면은
1년에 이 국가에서는 한 6% 정도의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판단을 좀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나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상 최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장성이 더 높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약간 좀 애매하죠. 사실 이제 무역 협상 자체가 1단계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2단계, 1단계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다시금 하웨이를 조금 규제를 하려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오늘 저녁에 일단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조정 자체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중동의 이슈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요즘 좀 조용합니다. 그렇죠? 조용한데, 조용하다라고 해서 이게 악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흐름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꺾이지 않으면 일단 시장은 크게 무리 없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불균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중국도 일단 관세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물량 자체가 사실 그다지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관세로 대응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WTO에 제소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렇죠? 관세도 부과도 했었고, 근데 관세를 부과를 해봤자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타격이 없고요. 그 다음에 WTO에 제소하는 부분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WTO에 이제 상고위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을 봐주는 위원들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은 상고위원을 지금 재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기는 계속 다가오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누구를 이제 선출을 하거나 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상고위원 자체가 자꾸 줄죠. 실질적으로 12월 10일 날 2명의 상고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WTO의 무역 분쟁 기능 자체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WTO에 제소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관세 부과를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래서 중국이 했던 부분이 위엔화를 약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 만큼 위엔화가 약세로 가버리면은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이 상세가 되어버리니까, 위엔화 관점에서는 그걸 계속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볼 때는 이거 봐라, 관세를 인상을 해봤자 위안화로 전부 다 이게 캔슬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FOMC에다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금리를 낮춰라.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면 관세 부과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엔화가 약세로 자꾸 이제 인민은행에서 위엔화 약세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갖다가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일단 위엔화 약세 가는 거고 또 일정 부분 상세가 돼버리니까 관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금리를 낮추라고 이렇게 막 협방성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배경 자체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일단은 뭐 그런 상태였죠.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위엔화를 약세로 계속 만드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나요? 환율 조작국이다. 얘기를 했죠. 환율 조작국이니까 일단은 환율을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얘기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미국 조달청에 이제 뭔가 이제 상품을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IMF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들이 뭐 환율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요. 장부를 까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IMF가 장부가 까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위에나 약세는 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뚜껑이 이렇게 열렸죠.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예전에 이제 고정 환율제였죠. 그 이제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페그제로 고정이 되어 있다가 기축통화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 바스켓을 만들어서 뭐 환율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거는 인민은행이 그냥 고시하는 거다, 그냥 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진핑이 뭐다? 인민은행 은행장이다. 우리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하회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은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에나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갔냐 강세로 가느냐를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사실 위에나가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0.11% 정도 강보합 정도 위치를 하면서 6.9718 정도 지금 달러당 6.9718 위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7위안 위로 넘어서지만 않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올라서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달러 대비해서 위에나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조정을 받느냐 조정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게 끝나겠죠. 오늘 아까 보니까 유럽 시장도 약간 좀 조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던데, 아시아 시장이 먼저 매를 맞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월요일 우리 시장의 시가가 일단 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 그 시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이후의 흐름에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다음 주 한 주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악재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 하락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붙인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다음 주 시장이 오늘 시장의 저가 부분을, 오늘 마감됐던 시장의 저가 부분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상반기 혹은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이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개미를 훈련을 시켰대요. 개미를 훈련을 시켜서 개미 보고 앞으로 가 그러면 개미가 막 앞으로 가고, 개미가 뒤로 가 그러면 개미가 막 뒤로 가고, 개미 돌아 그러면 개미가 막 돌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죠, 개미가.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다리 2개를 탁 댔습니다. 개미에 다리가 6개죠. 그리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고, 또 다리 2개를 떼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개미가. 그래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6번째 마지막 쌍에 다리를 떼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 그러니까 개미가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 그러니까 뒤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구 결과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보이는 대로 그냥 적은 겁니다. 개미는 다리를 다 떼는 경우에는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령을 수행을 계속하다가 수행을 못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개미는 다리를 6개를 다 떼면 듣지 못한다. 그리고 개미는 다리를 떼면은 듣기는 듣는데 다리를 떼면은 다리가 다 있을 때보다 명령에 반응하는 게 좀 느리다. 그래서 다 떼게 되면은 개미는 듣지 못한다. 뭐 그런 결론을 냈다. 만약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다리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겠죠.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종목이 뭔가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찾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제가 스스로가 느낄 때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아닐 때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아닐 때는 시장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전략 자체가 완전히 비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모든 뉴스들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시장이 좀 더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황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 일단 미중무역 갈등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은 이 해소 국면 자체가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드렸고요. 아까 미국 달러하고 중국 위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kr.investing.com 이런 데에서 들어가셔도 일단 보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방송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훅 지나갑니다.